9월 11일 네트워크 매거진 시작합니다. 양양국제공항을 살리기 위한 지자체의 막대한 예산 지원에도 민간항공사 플라이강원이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양양군수는 이 문제로 고발까지 당했는데 어떤 일이 있던 건지 이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양국제공항 대합실입니다. 공항 이용객이 뚝 끊겨 썰렁하기만 합니다. 2019년 문을 연 플라이강원이 기업 회생에 들어가면서 운항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강원도가 지난 3년 동안 플라이강원의 운영 장려금 등 145억 원을 지원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양양군은 지난 5월 15일 인건비 등 운영난을 겪고 있는 플라이강원에 2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플라이강원은 20억 원을 받은 지 8일 만에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황당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고 다음날 바로 사업을 철회합니까? 그걸 살리려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나쁜. 플라이강원 측은 코로나19 여파로 회생 신청이 불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재난으로 인해서 이렇게 말 그대로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신청한 거잖아요. 일부 주민들은 양양군의 예산 지원이 부적절했다며 지난 7월 공익감사 청구에 이어 지난달에는 양양군수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양양군은 적법한 예산 지원이라고 해명했지만 양양국제공항은 또다시 유령공항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서울광장 13m 아래에 있는 지하 공간이 40년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하상가와 지하철 선로 사이에 있는 비밀 장소인데 서울시가 방치되어 있던 이곳을 새로 꾸미기로 했습니다. 노도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두컴컴한 회색빛 시멘트 통로를 따라가니 오랜 세월 천장에서 떨어진 물이 바닥에 종유석까지 만들었습니다. 지난 5일 처음 공개된 서울 광장 아래 지하 공간입니다. 구조상 환기와 채광이 어려워 40년 동안 방치됐는데 시는 주요 시설과 안전 대책을 우선 마련할 예정입니다. 지하 13m 아래에 높이 4.5m, 폭 9.5m짜리 공간으로 전체 규모는 3,182제곱미터, 1,000평에 이릅니다. 지하 공간이 들어선 곳은 시청역 인근 지하 상가와 2호선 지하철 선로 사이입니다. 서로 높이가 다른 지하철 2호선 시청역과 을지로 입구역을 잇기 위해 1980년대에 만든 시설로 추정되지만 관련 자료가 남지 않아 서울시조차 정확한 용도를 알지 못합니다. 서울시는 사전 신청을 통해 오는 23일까지 하루 4차례씩 지하 공간을 시민에 공개합니다. 40년간 우리가 모르고 있던 시청역 지하 숨은 공간에 대해 시민들이 체험과 상상을 돕기 위한 시민탐험대를 운영합니다. 서울시는 지하철 역사혁신 프로젝트의 하나로 이 지하 공간을 새로 꾸미기로 하고 시민 공모전을 거쳐 다음 달 10일까지 구체적인 조성 방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내 집 마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을 도입합니다. 매월 적금을 납입하듯 장기간 적립해 주택 지분을 늘리는 방식입니다. 김승돈 기자입니다. 수원 시내의 한 공터입니다. 지난 2019년 신도시로 이전한 법원과 검찰청 부지인데 경기주택도시공사 GH는 이곳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이란 분양가의 일부만 내고 입주한 뒤 20-30년에 걸쳐 매달 적금을 적립해 소유 지분을 늘리는 방식입니다. 분양가가 5억 원인 경우 최초 1억 2,500만 원을 납부한 뒤 1년에 2천만 원 정도씩 20년을 적립하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자를 포함하면 총 부담액은 5억 9천만 원인데 현재 시중은행 금리와 비교하면 2억 원 넘게 아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지분 적립형 공공분양주택 공급 대상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일반 청약자입니다. 거주 의무 기간은 5년이고 전매 제한은 10년입니다. GH는 분양 물량 600가구 가운데 60제곱미터 이하 240가구를 시범 적용할 방침입니다. 자가를 내가 현재 사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임대주택에 들어갈 기준에도 적합하지 않은 그러한 일종의 이제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가능하면 더 많은 물량, 더 좋은 주택을 자가로 공급한다. GH는 시범 사업의 효과 등을 분석한 뒤 3기 신도시에도 지분 적립형 주택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경남 하동과 남해를 잇는 남해대교가 개통 50주년을 맞았습니다. 건립 당시 국내 최장 현수교로 관광 명소였던 명성을 되찾고자 남해대교와 인근 이순신 유적지 모두 정비가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이성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 하동과 남해군을 잇는 길이 660m짜리 남해대교입니다. 1973년 준공 당시엔 국내에서 가장 긴 현수교로 관광객이 몰리던 지역 명소였습니다. 예쁘게 보여요. 다리가요? 예, 색깔, 색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되게 웅장하다는 느낌이 솔직히 들긴 해요. 예. 2018년 바로 옆에 노량대교가 들어선 뒤부터 남해대교는 관광객과 교통량이 줄며 상경기도 위축됐습니다. 남해군은 남해대교를 새로운 대표 상징물로 만들기 위해 야간 경관 조명 등 다양한 관광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190억 원을 들여 관광객이 머무는 웰컴 센터와 주탑 전망대를 만듭니다. 현수교 주탑까지 올라가는 브릿지 클라이밍 등 체험 시설도 들어섭니다.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의 노량해전이 벌어진 곳도 남해대교 근처인데 이를 소재로 한 영화 노량 죽음의 바다도 연말쯤 개봉합니다. 영화가 개봉되고 나서 국민들한테 알려지면은 또 다른 그 역사의 산물로서 역사의 교훈의 장으로서도 크게 각광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남해군은 충렬사 등 이순신 장군 유적지와 남해대교 정비를 통해 연간 관광객 1,000만 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먹물을 이용한 전통 수목은 한지 위에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예술입니다. 이 같은 전통 수목을 미디어 아트 등 다양한 기법으로 표현한 국제 수목 비엔날레가 전남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김태준 기자입니다. 검정색 먹물이 화면 안에서 솟구칩니다. 먹물 이미지를 활용한 전통 수목 미디어 아트입니다. 동양적인 그림이다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표현 기법이 굉장히 대단히 다양하구나를 느꼈습니다. 지난 1일 막을 연 전남 국제 수목 비엔날레 현장입니다. 수목을 주제로 한 미술 전시회는 이번이 국내에서 처음입니다. 개막식에서는 BTS의 한복 정장을 만든 김리을 디자이너의 패션쇼도 선을 보였습니다. 스포츠카에 수목을 입히거나 인공지능이 그린 수목화 등 19개 나라 작가 190여 명이 출품한 수목 작품 350여 점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척해나 토분 같은 걸로도 그림을 그려서 그런 것도 있고 AI가 그린 그런 수목화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현장을 찾은 관람객들이 직접 수목을 그려볼 수 있는 체험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채색 막 다른 색이랑 하니까 우리나라 저거 전통 그림이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재밌고 이거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전남 국제 수목 비엔날레는 목포와 진도 등 전남 각 지역 전시관에서 오는 10월 말까지 이어집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지난 7일 경주 컨벤션 센터에서 2025 에이펙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위한 포럼을 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경주 보문단지를 중심으로 대형 행사장 부지와 숙박단지를 갖춘 경주가 최적의 개최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쯤 개최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경기 하남시가 세계적인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미국 스피어와 최첨단 공연장을 하남에 유치하는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지난 6일 미국 라스베이거스를 방문해 데이비스 스턴 부회장을 만나 공연장 유치 등을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하남시는 미사일랜드 일대에 K-팝 공연장과 테마파크 등이 포함된 K-스타월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계속해서 네트워크 매거진 초대석 시간입니다. 전남 장흥군은 지난 여름 성공적으로 폐막한 물축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천혜의 자연환경과 역사문화 자원을 융합해 관광객 500만 명 시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박건우 기자가 김성 장흥군수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저희들은 이 문화관광예술 르네상스 시대를 열기 위해서 장이 가지고 있는 천혜의 어떤 자연 환경과 그리고 장이 간직한 역사, 문화, 치유의 자원을 잘 융복합해서 장만의 어떤 차별화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 교도소를 문화예술 복합 공간으로 조성하고, 그리고 정남진 우산도를 통일 기원 동산으로 조성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장의 현대문학의 거장인 이청준 선생, 한승원 선생, 송기숙 선생에 대한 생가에 대한 복원과, 그리고 이청준 선생에 대한 문학관을 건립을 해서 명실상부한 우리 장이 물림의 고장이라는 것을 대내외 알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제 임기 동안에 관광객 500만 시대를 열어서 우리 인구 증가와 지역 경제에 활성화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국에 송크란 축제가 있거든요. 이 송크란 축제처럼 우리 장 물축제로 세계적인 물축제로 발전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만이 가지고 있는 장의 어떤 자연 환경과 그리고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그런 요구에 맞춰서 좀 차별화된 어떤 물축제의 어떤 콘텐츠를 그렇게 보강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물에 대한 정체성과 장에 있는 자원들을 잘 활용해서 대한민국 장물축제가 세계적으로 물축제로 발돋움하고, 그 물축제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펜백스 우드랜드라든가 토요시장이라든가 정남진 전망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연계해서 말 그대로 우리 장이 이 지역 경제뿐만 아니라 인구가 증가되는 그런 효과도 가져오고, 그리고 물축제를 통해 우리 장 군민들이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남진은 광화문을 기점으로 가장 중앙에 남쪽에 위치한다 해서 정남진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정동쪽으로는 정동진이 있죠. 그리고 인천에 정서진이 있고 북쪽으로는 중강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남진의 이런 평화의 어떤 따뜻한 바람이 중강진을 거쳐서 가장 추운 지방인 중강진까지 남쪽의 평화의 따뜻한 바람이 북한으로 가서 올라가서 이 긴장되고 그리고 갈등된 남북 관계를 좀 녹여서 화합과 교류를 통해서 마침내 어떤 통일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을 담아서 정남진 그 전망대를 제가 정남진 통일 기원 탑으로 바꿨고요. 그 일대를 정남진 통일 기원 동산으로 지금 조성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까지 반영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미 등량만 앞바다를 청정해역 갯벌 색대 산업특구로 지정됐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흥에서 생산되는 바지락이라든가 그다음에 꼬막이라든가 키조개라든가 이런 피루뿐만 아니라 방금 김, 미역, 다시마, 매생이 이런 것들이 생산이 어떤 풍부하고 그리고 맛과 이게 또 빛깔이 아주 좋거든요. 특히 무상금은 우리 어민들의 어떤 노력으로 지금 한 15년 동안 계속 지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한 무상김인데요. 이제 이 무상김이 어민들의 그런 희생과 또 이 노력 속에서 이제 무상김을 계속 유지해 오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국제 해조류 이제 유기농 인증을 받았습니다. 장한우는 말 그대로 장의 어떤 기후가 온화한 기후인데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사료에 대한 생산량도 전남 전국에 제일 많아요. 그런 어떤 기후 환경과 어떤 조사료를 먹고 자란 한우가 말 그대로 이제 명품 한우로 등장을 했는데, 이런 기후 환경과 이런 조사료 어떤 생산량을 가미해서 이제 1등급 이제 출연율이 전남에서 제일 많이 가장 높습니다. 요즘에는 젊은 층들이 야간 또 관광객들도 많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에 맞춰서 저희들이 펜백스 우드랜드를 야간 경관 조명을 이제 지금 계획 설계를 맞춰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거기에 군부대가 12,000평 정도 있는데 올해 말까지 그 기간이 만료가 돼요. 이전이 됐어요. 그래서 이 군부대 내에다가 지금 LH공사하고 얘기를 해서 젊은층과 그리고 방금 얘기한 머물러 갈 수 있도록 소비자와 관광객 젊은층의 기호에 맞는 호텔 앤 리조트를 지금 건립하기 위한 서로 지금 대화가 지금 협상에 지금 오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편백스 나무를 계속해서 식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환경을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저희 요인들을 최소화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빛으로 인한 공해에 대한 방해에 대한 대책들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네트워크 매거진은 여기서 마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